베트남. 여러분은 베트남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쌀국수와 베트남 전쟁이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전부는 아니겠지요? 베트남 여행, 베트남 문화, 그리고 삶과 인생까지 베트남의 모든 것 굿모닝 비엔남에서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뭐 잘 지냈죠? 방송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오랜만에 찍죠. 지금 한 달 만에 방송 찍었나? 한 달은 넘었죠? 한 달이 넘었습니다. 맞죠? 네, 7월 26일 날 올리고 지금 8월 28일이니까 그때가 주식 얘기한 게 마지막이었나?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 네. 베트남 코로나가 심하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조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베트남이. 지금 저희가 있는 북부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남부가 지금 난리가 났죠. 아주 그냥. 지금 뭐 어제 오늘 기준으로 한 13,000명씩 지금 코로나 환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지금 뭐 베트남은 그 아수라장 뭐라고 해야 되지? 아수라장이죠. 사실은 이게 네.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사실 저희가 있는 북부 같은 경우는 별로 뭐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있죠. 사실은 저도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재택근무가 한 달이 넘어갔고 저도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약간 반정신병에 걸린 상태인데 네, 약간 정신병 걸렸어요 진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있는 북부는 괜찮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저희 뭐 엄사장 부모님이나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집 밖에 못 나가는 게 다지 문제는 없는데 남부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부는 뭐 지금 뭐 계엄령이 선포된 거라고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그 어느 정도냐면 이제 군인이 이제 투입이 됐거든요. 거기 지금 바닥에 그런 그 철망 같은 거 깔아놔가지고 그 이제 못 넘어오게 하고 이게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지금 군인이 지금 들어와서 마트를 못 가게 막았고요. 네. 마트를 가지 말고 필요한 생필품을 선책을 해주면은 군인들이 배달을 해주겠다고. 잔돈을 주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천동 어떡하지 그거? 이게 뭐 부자들이나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진짜. 이게 뭐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은 뭐 베트남, 한국도 그렇지만 베트남도 그렇고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이제 드시고 그쵸. 식사하시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오피스에서 일을 한다, 뭐 공장에서 일을 한다까지는 그나마 월급을 좀 주긴 하죠. 월급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움 노동자들 그쵸. 그러니까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식당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하고 제 유튜브에서 찍었던 뭐 길거리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차 파시는 분들 뭐 간단한 뭐 노점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되죠.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그쵸. 일거리가 그냥 없는 거죠. 없어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슈퍼를 가가지고 물건 산다 이런 것도 쉽지는 않은 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찰이 아니고 이제 군인이 동원을 돼가지고 그렇죠. 사실 좀 남부 같은 경우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물론 뭐 저희가 있는 북부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저희도 좀 상황이고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친구 집이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 걸어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거리에 집을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도 지금 사실은 여기를 오기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길거리에 경찰들도 지키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왜 돌아다니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북부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 갑니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없긴 한데 사실은 굳이 길에서 경찰을 만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사실은 저도 외국인이다 보니 더 또 쏠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금 방송을 거의 한 달 만에 올리게 되었다. 뭐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냥 지금 이제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식당도 안 돼, 카페도 안 돼, 그 어떤 장소도 되지 않으니까 사람 보려면 이제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이제 뭐 저희 집에 가끔씩 이제 또 김졸개나 이런 친구 와가지고 놀고 가고 하는데 그 돌아오는 것도 이게 뭐 내 집에 내가 사람 데리고 오는데 이게 무슨 뭐 첩보영화 찍고 있죠. 첩보영화를 항상 찍습니다. 이게 1층을 뚫는 것은 불가능해서 1층 뒷문으로 이제 데려오거나 아니면은 지하로 뚫는 거는 또 괜찮았다. 요새 또 지하도 감시가 삼엄해요. 빡셉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지하로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사실은 또 언제 풀릴지도 모른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걱정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하노이 기준으로 9월 6일까지 현재 연장시켰는데 왜 9월 6일이냐면은 베트남이 2, 3, 4, 5가 연휴거든요. 마지막 연휴죠. 올해 그렇죠. 마지막 연휴인데 이제 그 뭐냐 이게 독립기념일인가? 아니지 뭐지 이거? 독립기념일. 맞죠. 독립기념일 국경일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실 이것도
9월 6일 이후로도 안 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이게 또 지배적이라서 사실 이거 좀 안 풀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게 뭐 사실은 제가 8월 초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8월 이제 격리 시작하고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아시는 지인분께서 9월 달에 넘어가야 될 거다. 다들 절망을 했죠. 어떻게 9월 달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형님? 이제 이렇게 했더니 막 우리 또 아는 명절이 오기 때문에 명절 전에 사람들을 못 가게 막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뭐 기정사실이 됐고 사실은 9월 6일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일단 호치민 같은 네. 경우에는 9월 중순까지 확정이기 때문에 호치민이 막혀 있는데 하노이를 풀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잘 사실은 저희는 좀 괜찮은데 호치민에 계시는 교민분들 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 시국에 진짜 하필이면 사업을 시작하거나 뭔가 이런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월급쟁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당장 월급쟁이 하니까 네네. 둘다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월급쟁이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황이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아, 좋네요. 그렇죠. 아 뭐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돈을 좀 쓰고 살아야지 재미가 있지. 아,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의 뭐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이다, 사실 이거 지금. 아 그렇죠. 오늘도 방금 밖에 집에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모든 골목들마다 바리키를 다 쳐놨어요. 그렇죠. 이제 웬만한 골목들은 네. 그좀 출입할 때 이제 좀 제한 걸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좀 친구 집에 놀러 가려고 하면은 놀러 가는 것도 입구 컷이 너무 심하니까 야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게 그 혼자 이렇게 지내고 있다 보니까 주말이 야 힘들어서 평일날 회사에 가면은 그래도 뭔가 살아 있는 것 같거든. 막 일도 하고 회사를 못 가니까 진짜 힘드네요. 재택은 아닌 것 같아. 재택은 이건 일하는 게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도 생각이 뭐 예전에 요즘에 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뭐 회사에서 재택 뭐 검토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뭐 사람이랑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겠지만 재택은 그렇게 좋은 수단은 아닌 것 같다. 아, 힘드네요. 집 밖에 못 나가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택이 그런 의미에서보다 뭔가 이게 카페를 가던가 아니면 뭐 집 뭐 근처에 있는 근처에 코워킹 스페이스에 가서 일을 한다 이러면 되는데 아, 집 집안에만 안에서만 뭐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집과 그 뭐냐 생활과 그 일터를 분리시켜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래서 지금 한 달째 방송을 오랜만에 찍었고 네. 간만에 친구 집에 왔어요. 뭐 사실은. 아니 간만은 아니지. 아, 그런가? 아, 지난주도 지난주도 오했던 것 그 같은데. 잠깐 와가지고 네. 김종규가 있으니까 방송을 못 찍었었고 사실은. 네네. 뭐 그랬었다. 그래서 뭐 요즘 별일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아니 뭐 요즘 별일이 있을 게 없어요. 제주식은 죽었다. 저 어떤 거? 방송에서 한 달 전에 얘기하고 나서는 이제 주식이 돌아가서 아, 주식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네. 뭐 어차피 뭐 장기로 보는 거 아, 아니니까.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갈 겁니다. 아, 지금 그렇죠. 단지 이제 목표가 뭐냐면 지금 내가 살 돈이 없다라는 게 항상 아쉽다는 거죠. 이게. 아 지금 이 시국에 다시 묻어야 되는데. 물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물타기라는 걸 중요한 게 참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금을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봉재랑 그때 이봉재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계속 적금을 붓는데요. 월에 몇만 원씩이라도 해서 주식을 왜? 왜냐면 그 친구 같은 적금을 안 믿는 친구인데도 왜 사야 되냐라고 하니까 딱 이 상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때 형 물타기 봐봐. 하기 위해서. 그렇지. 형 봐봐. 지금 현찰이 없으니까 지금 물을 못 하고 있지 않냐. 왜냐면은 뭐 전 세계 주식시장도 그렇고 모든 주식에서도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이벤트가 일어나잖아요. 그쵸. 뭐 짧으면 하루에 한두 번, 뭐 길게면 한 달에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큰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뭐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뭐 카카오 얘기도 있었고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딱히 지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예를 들면은 뭐 최근 들어 한 번 뭐 장마다 한 번씩 이벤트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상황 캐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내가 미리 성견지명을 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신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고 돈이 없단 말이야. 막상 살락하면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이제 그런 시드머니를 모은다는 의미에서는 좀 그런 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뭐 남들 다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건 뭐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까지는 적금으로 모아야지. 모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이게 돈이 굴러가는 그게 있는 거지. 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전재산을 주식에 넣었는데 지금 탕진 중이다. 탕진까지는 아니고 올라갈 것 큰일이라니. 같다. 아, 이렇게 주려면 뭐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아닙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어머니.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다가 아. 코로나 맞고 나니까 이거는 뭐 회복이 안 되는데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이래서 주식 방송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괜히 내가 입 털었다가 내 주식 작살나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얼마나 빠졌나요? 지금 만약에 좀 쩐이 1.5%, 있다고 하면은 1.5% 정도? 1.5%는 빠진 것도 아니네. 아니죠. 예. 아, 예. 아니, 그래서 15%도 아니고. 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은 제가 뭐 계속 오른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시점에 이제 올랐을 그렇죠. 때는 올랐던 걸 생각하면은 더 높지. 고점 생각하면은 훨씬 낮은 건데 지금 원금에서 1% 빠졌다는 얘기니까 가슴이 지금 아픈 거죠. 뭐를 들어가면 물타기가 가능한가요? 아, 그런 얘기 안 당신 하겠 기준으로.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아니 그 종목을 말씀하지 마시고 그럼 예를 들면 빈그룹이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아. 한 7% 빠졌어요 지금 빈그룹이.
근데 지금 베트남 그 빈그룹에 있는 HOSE 장이 지금 그 아마 이제 곧 8월 말부터 해서 이제 12시 걸어야 될 거예요. 거기 아마. 그 줄어드나요 이제? 예. 100주가 아니라? 예, 아니 그 다 전체적인 다 증권장에서 하는 건 아니고 호치민장에서 12시 할 것 같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진 않겠지만도 뭐 12시 거래되면 거래량이 좀 더 늘지 않을까. 사실은 빈그룹 주식 같은 경우는 무겁거든요. 한 주에 100이니까 100주 살려면 50만 원인데 빡세다. 한국 사람도 빡세요 사실 한 주 살려면은. 근데 이제 그걸 좀 줄여가지고 10주씩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빈그룹은 뭐 배당락도 있는 것 같고 배당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10% 배당 주더라고. 12% 정도 줬나? 그럼 얼마가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뭐 배당도 주식으로 주죠. 주식으로 그럼 뭐 현금 배당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베트남 보면 이상한 거 많더라고. 막 45%씩 배당 주는 데가 있어. 그렇게 많이 줘요? 근데 그런 거 사면 안 되죠. 주식이 45%를 이제 안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정신 나간 건 사면 안 되고. 네. 이런 거 있었지 예전에 자꾸 주식이 길어진 것 같은데 낀박이라고 옛날에 낑박이야 낑박. 낑박. 그 낑박인데 거기가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거기가 또 뭐냐면은 베트남에서 부동산 토지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거 이제. 네. 근데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리츠라고 하냐? 그거 리츠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 반사 이익으로 해서 이제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베트남도 아니야 다 그게 많이 올랐는데 그게 또 배당 주식인데 주식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해 초에 그걸 주웠으면 아주 대박이 난 건데. 예. 항상 뭐 미래에서 과거를 둘러보는. 근데 이게 그렇죠. 뭐냐면은 삼성증권에서 베트남 주식 구성하는 게 있는데 그걸 1년 반 전인가 한번 언급했더라고. 이걸 해야 된다. 베트남에 있는 리츠 주식으로서 가장 유명한 주식이다라고 해서 낀박이라는 회사를 추천을 했더라고. 네. 근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6월달 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미 다 물 건너간 거긴 한데 만약에 그때 삼성증권 투자서 보시고 그거 진짜 사모셨으면은 그 상당히 뭘 많이 보셨을 거라. 배당이 나오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띄었거든요. 네. 말도 안 되게 뛴 거예요 그냥 그거는. 밖에 비가 오는 거 알죠 지금 이거? 비가 무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네요 지금 제가 저녁 약속이 있는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일단요 그래서 일단 그랬다라는 걸 통해서 일단은 뭐 요즘 딴 건 별일 없어요 요즘에. 뭐 별일이 있을 게 없고요. 뭐 드라마나 계속 보는 것 같은 거 보니까. 그렇죠. 오늘은 뭐 저는 그 로키. 불법이죠 이건. 불법이라기보다 탈법이면 합법은 아니잖아. 그냥 그 인터넷에 있는 걸 다운받아가지고 봤다. 불법이라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한다. 그걸 뭔가 그 일리걸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되나? 일리거리지. 디즈니 맛을 못 받고만 하시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딱. 근데 뭐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요새 볼 게 너무 없는 거야. 특히 넷플릭스에는 볼 게 왜 이렇게 없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팔콘과 윈터솔저 이런 마블 거 드라마가 깔끔하더라고. 6화 딱 6화짜리 1시간짜리 하니까 길지 않고 헤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응답하라 1988 재밌습니까? 재밌더라고. 재밌어요. 뭐 길지 않나? 막 15부작 16부작 이러지 않나? 20부작 가까이 되고. 너무 그러면 시작. 그리고 1시간이 넘어요. 그게 1시간 15분씩 되는데 좀 길긴 한데 재밌긴 하더라. 재미있겠지. 재미있으라고 만든 건데. 왜냐면 그 옛날 생각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생각. 1988은 우리 어릴 때가 아니야. 우리 아니 근데 우리가 88년도는 우리가 어릴 때가 아니지만 그때 감성은 남아있지. 우리 5살 4살 때면 우리는 그때 뭐 완전히 그 정도는 아니지만도 느낌 대충 보면 알잖아요. 이제 그때. 기대되는데 응답하라 2002가 나올 거라며. 나올 수 있지. 그럼 그 정도 되면 이제 그 월드컵. 2002는 좀 약해. 약한가? 왜냐면 우리가 그때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좀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1998 정도 해야지 이제 IMF 빵 터지고. 1998 나오잖아. 1997에 그거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우리는 한 뭐 2010 정도 돼야지 좀 재밌게 보지 않을까. 2010. 이제 아니면 2006 우리 대학교 들어갔을 때 보통 뭐 그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학교 들어갔을 때랑 지금 애들 대학교 들어갔을 때가 많이 차이가 있나?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를 빼고. 우리 때는 좀 밋밋하긴 하지 사실. 근데 뭐 그게 이제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할 거야 아마.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때가 이제. 그쵸. 제가 우리가 24살 뭐 이럴 때 아마 스마트폰이 나왔을 거고. 카카오톡이 처음에 이제 퍼져나왔던 그 시점이 기억이 나요. 그때니까 아마 그때 시점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사실은
뭐 06, 07 이런 건 서브 파일 터지고 이랬을 텐데 사실 그건 좀 드라마로 삼기 좀 무거운 주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는. 아, 그건 좀 그러네요. 그렇죠. 뭐 띵박이 형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뭐 띵박이 형님은 나오실 수 있겠지. 하여튼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안 나올 거고 아마 스마트폰 기점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2010년도 나오지 않겠나. 그 이제 우리 그 뭐냐 그 독일 월드컵이 남아공 월드컵이었죠 그때 아마. 아닌가 남아공 2010인가 그렇잖아 아마 아프리카 월드컵 할 때. 아마 그때 기점으로 해서 아마 나오면 나오지 않을까. 네. 2002는 사실은 물론 저희도 재밌게 보긴 하겠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막 술도 먹고 이제 이런 또 완벽한 성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추억팔이는 될 수 있지. 분명히 그때 나오는 것들은 진짜로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기억은 하겠지만 조금 아쉽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88 재밌어요. 되게 감동적이고 간만에 보는 그런 좀 가족 얘기들 있잖아요. 그냥 가족 관련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시대 상황들 막 예전에 기억나더라고. 막 보면 그 막 쌀통 갖다 놓고 막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그래서 그런 것들 해가지고 요즘 그거 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미생 다 봤습니까? 미생 봤죠. 아 상당하더라고요. 미생이랑 1988이랑 뭐가 더 재밌나요? 아 1988 좀 길어 사실은. 아, 그러니까 좀 힘들어. 이게 길어. 아 미생도 괜찮은 건데. 미생은 16이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랬나? 좀 길어가지고 그 1988 실제로 1시간이 넘어야 1시간 15분 정도 난단 말이야. 그게 좀 그렇긴 한데 뭐 둘 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든 한국 드라마다. 호평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이제 시작하기부터가 20시간을 내가 때려박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짧은 거를 찾다가. 미국 드라마는 개인적으로 저는 뭐 마블 거는 그렇게 드라마는 재밌나 싶은 게 좀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뭐랄까 뭐 제가 예전에도 했다시피 저는 마블 영화를 좋아하지만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영화를 해서 영화를 만든 느낌이잖아요. 뭐 돈을 벌려고 만든 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어벤져스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에 그 중간 과정으로 있잖아요. 쿠키 팔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재밌으려면은 예를 들면 토르를 보고 토르 마지막에 쿠키를 봐야지 이게 재밌고 약간 그치.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좀 있고 지금 뭐 이번 샹치인가 그 개봉한다면서 중국에 사람들이 뭐 미리 시사회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밖에 안 하더구만. 영화 얘기는 안 하고 쿠키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쿠키가 이제 그 엔드게임 이후에 이제 그 또 다른 서막을 준비하기 위한 굉장히 큰 떡밥이 나온다는 거야, 쿠키가. 그쵸.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뭐냐. 영화의 퀄리티보다는 그 뭔가 마지막 쿠키를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건 아니겠지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좀. 여튼. 최근에 이제 핫했던 게 네. 스파이더맨 이번에 노웨이 홈 그 티저가 나오고 나서 이제 뜨거웠던 게 이게 멀티버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멀티버스에 대한 시작이 그 로키에서 설명이 잘 된다라고 해서 네. 그것 때문에 찾아보다가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보는데 확실히 이거를 이 어벤져스나 이런 그 마블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모르면은 재미가 없을 거야. 1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로키를 안 보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멀티버스를 막 예전엔 죽었던 닥터 옥토퍼스 나와가지고 막 해. 쟤는 여기 왜 나와라고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물론 그 영화에 설명을 잠깐 해주긴 하겠지만. 그렇죠. 뭐 한 5분 해줄 거 아니에요.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뭐 그래놓고는 뭐 이게 뭐 부서졌다 하면서 시공간이 이런 얘기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블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팔콘 뭐 이거 안 보면은 캡틴 아메리카 3 뭐 4 나오면은 또 이해 못할 거란 말이야. 저희 검은 피부 가진 아저씨가 왜 팔콘하고 뭐 캡틴 아메리카 왜 하고 있는지 모를 거고. 이제 그게 좀 이제 뭔가 악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모든 걸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다 자기 세계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 드라마를 안 보면 영화를 못 보게 만드는 게 그쵸. 좀 될 수 있지 않나, 사람들이. 좀 왜냐면 우리야 뭐 사실은 좀 젊은 사람들이니까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뭐 세계관이 어쩌니 뭐 이제 그런 찾아볼 수 있지만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좀 관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뜬금없이 뭐 그 아들 뭐 딸 손잡고 영화관 갔다가 쟤는 무슨 얘기하냐 이제 이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제가 금방제 누구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렇다는 거.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별일이 없으시죠? 별일 없죠. 별일 없습니다 지금. 있을 게 없으니까. 전혀 없습니다. 별일이 진짜. 그러면 집 밖에 진짜 안 나가나? 슈퍼는 날이 없어요. 뭐 산책을 가거나. 요즘 동네 사람들이 이게 좀 안 좋아. 사람들이 깜빡해져가지고. 막 집 앞에서 전화 받고 막 있잖아요. 막 쿠사리 주고 그래. 막 동네 사람들이. 이 베트남 사람들이 정이 있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옛날에. 그 외국인 한 명 사니까 동네에 뭐만 하면 다 내가 그거 갖고 약간. 근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나도 이 외국인들이 안 사는데
유일한 외국인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좋을 땐 좋은데 불편해 그때 이게. 엄청 불편해요. 되게 신경 쓰이거든. 짱깨라 그러고. 뭐만 하나 잘못되면은 괜히 그 뭐 우리부터 의심하고 동네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사는 그 골목거리에는 지금 그게 없을 거예요. 뭐가 없어? 코로나가 없어? 아니 외국 사람이 외국인 없겠지, 없을까 그건 나밖에 아니야. 없을까. 네. 그러니까 뭐 좀 뭐 담배 피러 간다고 마스크 안 꼈다 하면은 막 경찰한테 연락하는 것 같아. 집에 연락 왔다니까 얼마 전에. 네. 그 마스크 벗고 담배 폈다고. 옆집 사람이 봤나봐 그거를 경찰에 신고를 했대. 경찰이 뭐 집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집주인이 뭐 외국인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관리시키라 해가지고는 뭐 그렇대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사회가 지금 갈수록 갑박합니다. 각박해져가는데 네. 하여튼 빨리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트남도 이제 뭐 슬슬 백신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고 아, 저 최근에 다음 주에 백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하드립니다. 네, 드디어. 백신도 맞으시고. 뭐 들을지 모르겠는데 네. 먹고 뭐 제가 혹시 잘못될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미국 부통령이 왔었어요. 왔어요. 네. 미국 여기 베트남 만나고 왔잖아. 와가지고 저 총리랑 만나고 사진도 찍고 했던데 주석이랑 베트남 뭐 백신 공급 관련 100만 개 준다고 네. 했고 그것 때문에 부통령 오지 않았겠죠 아마. 그것 때문에 오지는 않았을 텐데 아, 그 왜 왔을까? 뭐 이 좋은 어려운 좋은 시국에. 소식이 있다. 네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중국의 우리 대항마로서 네. 굉장히 베트남은 또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빨만하다 이 나라에 대해서 라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부터 더 들고 있어야 되는데 빈 그룹을 상상을 없어.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 같은 경우는 어제도 아까도 당신이랑 봤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본 건데 슈카 아저씨 형님 방송에서 이제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그 뭐 공공부유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자신의 지지도를 위해서 이제 기업들 다 쪼개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뇌수술 당한 분들 뭐 그 디디 추싱 뭐 그렇죠. 마윈부터 해서 이제 다 싹 돌아가셨거든 다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그것들이 다 넘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투자 같은 경우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떤 외국 기업도 중국에 투자를 안 할 거고. 그렇죠. 당신은 집값이 오를 거야. 중국 지금 부동산 규제 바로 들어간다면서 지금. 네네. 중국 부동산 규제 돌리면 당연히 그 돈은 다 어디로 오겠냐? 외국으로 돌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 좀 약간 좀 정책적인 좀 정치적인 그거라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요거 잘 못 잡으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서울 집값도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끼고 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지금 이제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 집을 못 산다. 호주가 이래가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 옛날에. 호주가 옛날에 중국인들 돈 받아가지고 이제 하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그때 제가 그때 호주 계신 분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때 부동산 하시는 분 기억나요? 그때 기억나죠. 네.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애들이 집값 올려놔가지고 이제 호주 사람들이 집을 못 산다고 그 멜버른이나 이런 동네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뭐 정책적으로 잘 하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뭐 당신 집 모를 거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아직 뭐 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곧 올 겁니다 지금 그래서 때. 하여튼 뭐 좋습니다. 뭐 오늘 저희 서로는 요 정도로 하시고 제법 길었네요. 그래서 네 20분 20 넘었는데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한 달 만에 돌아와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상한 거 하고 저희도 이렇게 해서는 조금 안 되겠다 싶어서 네. 일단 저희가 시즌 2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 일주일 1방송 원칙이 와르르 무너지긴 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그 시즌 2로 가면서 저희가 핑계거리를 삼았던 거는 유튜브와의 병행이었는데 유튜브가 망하는 바람에 유튜브가 망하는 망한 건 아니지. 아니, 망한 건 아니지만 엄연하게 말하면 뭐- 안 하기 때문에 망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팟캐스트까지 좀 주춤해진 상태에서 코로나가 직격탄을 때리고 베트남이 봉쇄를 때리니까 이게 저희도 쉽지 않다. 그렇죠.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 이맘때는 아니고 한 재작년쯤 생각해 보면은 진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정도는 저 연락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많았었죠. 기억을 사실은. 하죠. 네. 네. 계속 연락 주셨어요. 카톡이든 메일이든 뭐 그냥 뭐 댓글이든 어떻게 하더라도 계속 연락 그렇죠. 주셨는데. 베트남에 항상 오시니까 사람들이 뭐. 연락 주시면은 같이 와서 밥 먹고 차 한잔 하고 그렇죠. 또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자주 뵙고 또 피드백들을 또 듣고 할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일주일에 1방송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냐면은 이 방송이 좀 해야질까 하다가 또 만나면은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막 감사합니다. 막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 뭐라고 이거 자꾸 감사하다고 막 그러니까 민망해가지고 그럼 해야지 뭐 어쨌든.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뭐 저희가 아직도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맞아. 댓글에 대댓글을 저희가 안다니까 댓글도 없어요 요새. 아 힘들어. 그래서 지금 뭐 한 달 1방송 정도로 지금 바뀐 상태긴 한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될 수는 없어서 뭐 나름의 그런 원동력으로 삼고 그 동기부여 그렇죠. 겸 뭐 하여튼 뭐 이런 저런 맥락으로다가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그런 비대면 그렇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한번 화상 미팅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현재 이 참가 신청을 이제 구글 폼을 통해서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5명 내지 7명 정도를 먼저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설문을 참여하시기 원하시면은 팟빵에 있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렵게 굿모닝 비엔남 인스타그램 찾아보시면은 저희가 그 참가 신청 공지를 올려놨으니까요. 이 부분을 꼭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7분까지 받고 설문은 문 닫으려고 합니다. 7분이 안 들어올 수 있어. 안 들어오면 그냥 안 들어온 대로. 그렇죠. 한 분만 들어오시면은 뭐 2대1 미팅을 하는 거고. 그렇죠. 아무도 안 들어오면은 그냥 우리 둘이 얘기하자고.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려고 한다. 아,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은 현재 그 9월 6일이죠? 아, 9월 5일인가요? 9월 5일. 네, 5일입니다. 9월 5일. 그 한국 시간 7시 반부터 네, 9시 정도까지 9시 정도까지 1시간 반 정도를. 왜냐면은 아마 그 저희가 이제 화상 프로그램을 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네. 들어오시고 하실 때 좀 시간이 걸리신다거나 안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럴 수 그런 있죠. 시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네.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시간 잡아놨습니다. 원래는 1시간을 하려고 했다가 아마 처음에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세팅 시간 걸리고 하면은 좀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들고 뭐 주제는 자유 주제로 해서 그냥 저희 그쵸? 주제는 그냥 저희 그 만나서 뭐 네. 딱히 없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설문지에다가 간단하게 어떤 얘기 나누고 싶은지 뭐 궁금한 내용 있는지에 대해서 네. 네. 그 달라고 제가 남겨놓은 칸을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적어주시면 뭐 적어준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 준비하고. 뭐 너무 뭐 좀 뭐 개인적이거나 좀 답변 곤란한 거는 사실은 좀 답변 드리기 어려울 수 있고 뭐 간단한 얘기 있으시면 네. 제가 좀 준비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그 프리하게 준비를 일단 1차적으로 한 거고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팟캐스트 방송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만나는 분들을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좀 참여율이 좀 저조해가지고 네. 가슴 아팠는데 일단은 뭐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일단은 네. 그쵸. 뭐 설마 한두 분 정도 신청 안 오시겠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시면 하여튼 반갑게 인사하고 또 뭐 비용 없으니까요. 뭐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착해 주신 분들은 제가 그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달라고 했으니까 저희 그쪽으로 참가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많은 분들 찾아오셔가지고 뭐 저희 얼굴 간만에 뵙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뭐 바로 본론 들어갑시다. 뭐 이제 뭐. 그렇죠. 저희 뭐 일단은 뭐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본론으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죠. 네,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본론까지는 아니고 뭐 대차가 뭐 좀 거창한 얘기까지는 아닌데 요즘에 그냥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제가 좀 요즘 글도 쓰고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생각 정리하는 과정에서 방송을 한번 하면 재밌지 않겠냐 네. 싶어서 한 게 뭐냐면 이제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 베트남에 있는 한식의 세계화. 굉장히 심도 깊은 주제네. 심도 깊은 주제는 아니고 사실 한식의 세계가 얼마나 이게 헤비하고 또 그렇죠. 그 국뽕 차오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차로는 왜냐면 이거에 된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요리를 하거든요 집에서. 요리를 할 게 해야지. 없으니까 요리를 해요. 지금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라면 먹고 이랬을 건데 이제 아니 좀 라면도 이게 주말 하루 라면 그렇지. 먹지만 힘들어요.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 라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음식을 하는데 제법 먹을만 해요. 백종원 씨 레시피로 하면은 당신 내가 한 거 짜장 먹어봤잖아. 아, 잘했더라고요. 제법 먹을만 해요. 식당 맛은 다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요리도 하고 이제 하다 보니 좀 생각이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이제 그 궁금한 게 이제 한식의 세계화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한식의 세계화는 뭐 저기 짱 쪽이나 아니면 그렇죠. 뭐 쪽쪽까지는 안 되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한식에 대한 인식이 있다. 정도 가 아닐까. 왜냐면 김치, 뭐 그렇죠. 불고기, 뭐 요 정도는 그래도 한식의 대표적인 메뉴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뭐 스시나 뭐 이런 그 급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중식에 이런 거에 비하면 이제 한참 부족하지만 한식 세계화는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한식 세계화를 좀 잘하려고 하면은 뭐랄까 이 한식은 김치는 단품 메뉴일 뿐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김 같은 것도 한식으로 대표적으로 지금 치는 것 같은데 잘 나가죠 요즘 김은. 단품인 거고 이런 그 식당을 할 수 있는 한식당 하면은 뭔가 대표 메뉴가 없잖아. 뭐 없죠. 불고기, 삼겹살? 없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일본 식당처럼 뭐 우동집 아니면 뭐 스시집 뭐 이런 그 뭔가 이런 그 컴팩트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이제 혹시 뭐 미팅 관련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한 거였고 만약에 많은 분들이 베트남 식당 창업 같은 경우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물 한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른 비즈니스긴 한데 뭐 궁극적으로 큰 돈 벌려면 베트남 사람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짤을 본 건데 한식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제 많은 우리 뭐 그렇지 않은 우리 뭐 옛날 띵박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정권들이 지금 사실은 한식 세계화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많이 쏟아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양 아줌마가 이제 인터넷 짤에서 나오는 얘기가 한국 음식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싶은 음식 먹는 게 아니고 뭔가 그 먹는 걸 강요한다는 얘기인 거지. 자꾸 그 사람들한테 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김치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한국 사람들 아니 그 음식이 그 사람 나라의 입맛에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야 된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거고 뭐 일단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사실은 뭐 맛이 없다. 맛이 뭐 예를 들면 접근하기 힘든 음식이다라고 하면은 좀 접근이 힘든데 이제 한국 음식은 좀 그런 게 지금까지 있었는데 요즘 좀 트렌드가 바뀌긴 했죠. 사실은 뭐 고기라든지 이제 뭐 이제 불고기 삼겹살 같은 경우가 나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베트남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나라 국민들이 자기 나라 음식과 좀 유사한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뒤에서 불고기 말씀드릴 건데 뒤에는 예를 들면 저는 베트남에서 불고기집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쵸. 불고기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게 그 유사한 게 없어서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있지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뭐 그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음식들 일본에서도 일본 음식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국에서 잘 나가려고 하면은 한국에서 흔히 먹을 수 없는 뭡니까 그런 거 스시 뭐 예를 들면 뭐 오마카세 같은 스시 뭐 초밥 이런 것들이 잘 되잖아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대부분 음식들을 그렇게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스시 같은 경우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한국 사람처럼 많이 먹는 뭐 물론 뭐 많이 먹긴 하지만 다른 음식들 뭐 돈부리 덮밥이라든지 뭐 밥 위에 올려놓는 먹는 음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더 사이드로 밀리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식당에서 끼워 파는 거지. 뭐 제가 느낌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뭐 워낙 유명한 음식들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뭐 첫 번째가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음식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또 그리고 그 나라의 말이 정리가 안 되네 이거 참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음식 생각해본 게 첫 번째가 뭐냐 맛있어야 된다. 맛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익숙해 좀 자기네들 음식과는 좀 다른 좀 이국적인 느낌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나라의 음식을 결정짓는 건 장이라고 생각해요.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뭐 중국에 뭐 예를 들면 두반장, 춘장 뭐 여러 가지 중국 소스들 그 일본에 있는 일본 간장, 일본 식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뭐 스시라는 음식도 사실은 밥의 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생선은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도 뭐 칼질 생선만 신선하면 어떻게든 써도 해요. 그 2주 동안 앉아가지고 참치 썰면은 한 달 동안 썰면은 제가 뭐 그 지루 아저씨만큼 못 썰겠지만 저기 뭐 동네 셰프만큼 썰 거 아니에요. 둘이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가둬놓고 참치만 썰라고 하면 그거 못 썰겠어요. 그건 안 되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밥과 그 초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건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식이 왜 세계화가 어렵냐라는 생각을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한국에 쓰는 장이 뭐예요? 고추장, 된장, 쌈장. 고추장, 된장, 간장. 그렇죠. 딱 세 개거든. 근데 베트남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한국 음식의 장의 베이스는 세 가지지 않습니까? 고추장, 된장, 간장. 그리고 먼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간장은 익숙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쓰는 간장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익숙하죠. 특히 그 동아시아 문화권 사람들은 굉장히 간장을 많이 쓰잖아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뭐 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상당히 많이 써요. 사실은 장이라는 거. 콩에 대해서 나오는 장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이 기원이겠지. 또 뭐 그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베트남에서 불고기집을 하면 안 되나?
라는 얘기 뭐 할 수 있는데 불고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왜냐면은 간장이 똑같으니까. 간장이 똑같아요 사실. 여기서 뭐 진간장이니 국간장이니 뭐 조금씩 차이 나긴 하겠지만 베트남에도 그쵸. 보면은 밥에다가 그 간장 조림을 한 고기를 얹어가지고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 거의 똑같은 맛이 요리가 나요 있습니다. 사실은. 네. 물론 고기 두께 차리랑 이제 그 네. 안에 양파를 어떻게 넣냐 차이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거를 내가 그 한국 식당까지 가서 불고기를 사 먹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근데 서양 애들이 보면 불고기 좋아하잖아. 불고기는 서양 기준으로는 좀 다르거든, 많이. 많이 다르죠. 왜냐면은 서양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소이 소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만든 요리라기보단 다른 거를 많이 쓰잖아요. 뭐 양식 쪽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많이 쓰지 않나라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간장 베이스로 하는 고기 같은 경우는 잘 안 될 것 같다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고추장 많이 쓰죠, 한국 사람들. 근데 많이 쓰죠. 고추장이 매워요. 우린 안 맵지. 우리는 안 맵지.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매워. 매운 요리예요. 아. 굉장히 매운 요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진라면 순한 맛도 맵다 그러잖아. 우리는 그 진짜 순한 맛이라고 먹는 것들을 그렇기 맛 때문에 알지. 이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운 음식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먹기 힘든 음식이 아닌가. 고추장 베이스로 들어갔던 요리들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제 물론 이거를 현지화를 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말했던 두께 떡볶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떡볶이지만 달달하게 해서. 달달하게 해가지고 뭐냐 이게 샤브샤브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고. 근데 누가 그거 봐서 떡볶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운 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장사가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 이 나라 사람들이 먹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장 베이스로 한 떡볶이 같은 경우 떡볶이 뭐 맨날 메뉴는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시식의 떡볶이는 많은데. 많죠. 근데 그 몇 명 사 먹나 싶어 나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몇몇 그 케이팝을 좋아하는 소수 사람들은 먹겠지만 또 그 대부분의 베트남에 있는 옆집 당신 옆집 사는 사람이 떡볶이 먹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먹을 것 같거든. 마트에서 파는 뭐 그런 거. 많이 먹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 간장 떡볶이도 베리에이션이 많아가지고 아, 그렇지. 매운 그런 거는 별로 없고 맞아, 뭐 맞아. 간장 떡볶이도 있고 맞죠. 뭐 카레 떡볶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치즈 떡볶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게 진짜로 대중적인 음식으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된장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발효하는 거다 보니 물론 앞에 것도 발효를 하지만 아무래도 먹고 나면은 좀 뭔가 그 역한 냄새 나잖아요. 된장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 그쵸. 뭐 그렇게 되면 좀 접근하기 쉬운 음식이 아닌 것 같다. 근데 라는 그렇게 거. 치면은 뭐 어느 나라 음식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싶어요. 베트남 음식은 이 느엉맘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근데 그건 안 팔잖아. 아, 안 팔지 당연히 그런 음식들은. 근데 베트남 쌀국수가 보통 대표적인 음식이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그쵸. 근데 제 생각이 뭐냐면은 미국 애들이 유명하잖아. 미국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쌀국수를 안 먹거든. 그 누들이라고 해봤자 이제 보통 뭐 파스타 정도 아닙니까? 국물 있는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먹지는 않거나 중식식 볶음면 정도인데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그러면서 벌써 지금. 그래서 한식의 세계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그렇죠, 건가? 그렇죠. 뭐 그런 얘기는 아주 주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 어렵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존적인 우리가 많이 먹는 미는 음식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를 들면 식당을 창업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간장 베이스로 들어가는 고기 조림 같은 경우는 뭐 고깃집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많이 먹게 해요, 베트남 사람들도. 근데 그걸 이제 뭐 여기 그 소수의 한인타운에 와서 찾아가서 먹는 음식점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뭐 베트남 사람들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 낼 때는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너무 그런 거 나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정리가 안 되는데. 한식의 세계화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인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죠. 그 예를 들면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취향을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존나 지금까지 방송 찍어서 가장 형성수사라는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뭐 우리 방송을 원래 의식의 연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기억나요? 예전에 설빙 있었던 거. 설빙은 없었고 설빙 비슷한 게 있었어. 설빙이 호치민에 있었을 거야 아마. 하노이는 없었습니다. 없나? 호치민은 모르겠고 설빙은 없었고 우리는 그 빙수집. 소단가 수단가가 그 설빙 비슷한 설빙 있었지 않냐? 하노이엔 설빙이 없었어요. 없었나? 네. 하여튼 빙수집 있었는데 빙수집 다 망하거든요. 빙수집은 꽤 많이 있었죠. 불어빙수도 있었고 소다도 있었고 그리고 빙수집은 많이 있었죠. 예. 근데 빙수집은 다 망해요 지금. 지금 빙수집은 거의 없다고 안 보면 보이는 되지.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 사람 취향을 봐야 된다는 게 우리는 그쵸. 생각하잖아요. 더운 나라에 있으면은 그치, 그러면 맛있을 거야. 맛있을 거야. 어. 시원한 거 안 좋아하겠어. 아니다. 여기는 비슷한 그 경쟁 그 저렴한 상품이 째라는 게 째라는 게 있고 첫 번째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유사한 제품 있으면 그걸 싸게 사 먹으면 되거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거 그리고 얼음을 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어요. 사실 이 나라 사람들이. 우유 얼음인데. 그래도 거부감이 있어. 그 뭔가 차게 먹는 거에 대해서는
찬 음식을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그 아직까지도 베트남 사람들이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 전통적으로 이 나라 음식이 찬 게 없잖아. 이 더운 나라 음식에. 콩국수 같은 거 어디 없나? 없어. 생각해보면 없어. 겨울에 없는 차갑게 나라. 먹는 냉채 족발 이런 거 없어. 이게 뭐냐면 이 나라 음식들은 전통적으로 음식을 차게 먹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인 건데 우리가 찬 음식을 들이밀어놓고 이제 맛있다고 하잖아. 먹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 들겠다는 거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우유 빙수니 뭐니 해도 얼음을 씹어 먹는 건데. 아니야, 맛있어. 아니, 맛있어. 그 가격도 비싸고. 가격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좀 힘들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빙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뭐 예를 들면 잘 안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렇죠. 빙수는 뭐 저희 대표적으로 이제 베트남에서 하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잘 되는 경우가 없는 그렇죠. 뭐 그런 메뉴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예를 들면 냉면 이런 거. 냉면은 첫 번째가 외국인들이 식감을 안 좋아하고 두 번째가 똑같대요. 면을 어떻게 이렇게 차게 먹냐고. 근데 우리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 되게 당연하잖아 이게 그냥. 아니 뭐 여름에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에 해가지고 콩국수 한 그릇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우리의 한식의 세계화에 뭐 발목 잡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 개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 사람들한테는 너무 이상하거나 신선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가 생각 드는 게 뭐 자꾸 뭐 이시견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겹살 많이 먹잖아요. 베트남 사람 좋아하고. 많이 먹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삼겹살은 그냥 고기 구운 거잖아. 베트남 음식 중에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분짜. 그때 그거를 양념 안 하고 고기 그대로 구운 다음에 소금을 채워가지고 그 야채랑 싸 먹는 요리가 있나? 고기에 양념을 하는 요리들. 고기에 양념을 스테이크 양념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뭔가 바르잖아요. 나 요즘 삼겹살이 참 좀 신기한 음식 같은 게 우리 생각해서 일본식 야끼니꾸를 생각한다 치면은 내가 뭐 제가 일본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보통 우리 생각했을 때는 고기를 얇게 썰어서 뭐 스테이크는 고기를 두껍게 썰어서 그 위에 스테이크 소스를 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굽기 전에 그릴을 할 때 베트남에도 보면은 뭐 많잖아요. 그 고기 요리들 소고기 뭐 구이 같은 거 보면은 근데 고기 자체만 구워서 먹는 게 있냐라는 거지 잘. 베트남에 그거 뭐 있긴 있죠. 돼지고기를? 그 뭐 버터 발라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내가 말한 게 그거는 버터라는 거랑 그게 들어갔잖아요. 그냥 그거를 고기 자체만 가져다 놓고. 근데 최소한의 간을 넣은 다음에 장을 찍어 먹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간을 찍긴 한데, 하여튼 좀 이제 생각보다 자꾸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삼겹살 같은 요리가 되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 그 자체를 그대로 구운 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도 솔직히 삼겹살이라는 요리는 요리라기 하기도 뭐야지 그냥 고기를 구운 거잖아. 구운 거니까 거기다 야채랑 몇 개 싸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싸먹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 요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요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냥 고기를 구운 거지. 소를 잘라가지고 구우면 소고기. 근데 생각해보면 근데 베트남 요리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있냐라는 거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삼겹살처럼 그냥 고기를 그냥 고기 본연의 맛을 가지고 구운 다음에. 근데 분짜에는 삼겹살이 들어가죠. 그거는 그냥 간장 소스를 바르잖아. 뭐 조금 발랐겠지. 내가 말하는 것처럼 간장이라든지 양념을 발라가지고 고기를 하는 거는 되게 많아요. 사실 전 세계 어느 쪽으로 가다. 뭐 몽골 애들이 말고기에다 간장 안 하겠어 그런 거를. 근데 좀 베트남은 좀 사람들이 봤을 땐 좀 그런 건 좀 신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꾸 삼겹살을 먹을 때 보면은 구운 고기를 먹을 때 자꾸 기름이 많은 뭔가 그 고기 자체에서 풍미가 나오는 걸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테이크용으로 누가 삼겹살 써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그런 기름 많은 지방질 많은 고기들 안 쓰잖아요. 약간 담백한 고기를 통해서 양념 맛을 더하는데. 그러니까 막상 이게 한식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 것들이 삼겹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백숙 그냥 닭 삶은 거거든. 그렇죠. 닭 그냥 삶은 거거든. 그런 거는 뭐 한식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거는 다 있는 요리예요.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또 안 먹어. 근데 문제는. 그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삼겹살 같은 경우는 한식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양념을 안 바르고 고기 자체에 기름기만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야채를 싸 먹는다라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저도 생각에는 처음에는 한국 삼겹살을 왜 먹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생각하다 보니까 베트남 요리 이런 요리가 있냐라는 생각하면 좀 모르겠다라는 거지. 양념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은 양념하는 고기 부위가 있나 이렇게 최소한의 시즈닝을 가지고. 근데 그거는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신선하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저기 뭐 일본식 야끼니쿠 간장 요리 뭐 불고기가 신선하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흔히 먹을 수 있는 우리가 그냥 여기 캠핑 가서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좀 신선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삼겹살을 많이 먹는 게 아닌가 뭐 생각도 든다라는 겁니다. 그냥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겹살이라고 하면 한식으로 꼽히나?
한식이지 그것도 뭐 스타일은 고기에 쌈을 야채 싸가지고 아니 삼겹살은 그건 삼겹살 쌈밥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렵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뭐, 베트남에는 근데 어느 식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식의 이런 보편화가 좀 되어 있는 게 일단 김치는 진짜 웬만하면 어디서든 먹을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그 일단은 그 뭐 러우를 먹으러 간다 찹시다. 러우를 먹으러 간다고 쳤을 때 러우라고 하면 이제 베트남식 샤브샤브 같은 요리인데 항상 보면 뭐 김치 러우나 뭐 불고기 베이스 러우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 테이스트가 이제 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치도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뭐 그냥 김치를 세개가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냄새가 나서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숙성하는 음식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거부감이 가는 건 맞아요. 사실은 베트남 맘똠이 그렇고 한국은 뭐 홍어가 그렇고 사실은 뭐 네, 그렇잖아요. 네. 김치도 그렇고 천마탄 김치는 다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에서 김치가 잘 되는 이유는 난 딱 그거라고 생각해. 물론 뭐 김치 러우도 있고 뭐 그 불고기 베이스 러우도 있긴 한데 이 나라 사람들이 밥을 먹잖아요. 네. 근데 밥이랑 김치 잘 어울리거든. 잘 어울리지. 왜냐면은 그리고 밥에 간간한 무언가를 얹어가지고 먹기에는 김치가 괜찮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의미로 베트남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김치 러우, 뭐 김치 불고기 이런 그 김치가 들어간 그 다른 요리가 아니고. 근데 그 서양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절대 안 팔릴 거라 생각해. 김치는. 왜냐면은 걔네는 밥을 안 먹거든. 뭐 그 밥을 안 먹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김치 얼려가지고 뭘 먹자라는 건 좀 그렇지. 그렇지, 뭐 빵에다 김치도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한테 무턱이 김치를 강요해. 근데 의외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김치 잘 먹히고 내가 봤을 때 중국, 일본 애들도 잘 먹을 거예요, 김치는. 왜냐면은 밥에다가 무언가를 얹어 먹는다라는 것들이 잘 될 것 같고. 근데 어느 나라에 가나 이 김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배추에다 고춧가루 바르고 해서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뭐 이렇게 그 간단한 그게 있잖아 그게. 짠지 같은 게 아, 있잖아요. 예, 다들. 항상 우리 베트남 김치라고 부르고 뭐 이런 것들. 예. 뭐 중국 뭐 해가지고 중국집 시키면 주는 것들 해가지고 그런 그쵸. 의미로는 한국 김치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런 의미로 베트남에서 비빔밥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비빔밥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밥에다가 나물 그 볶은 거 얹어가지고 먹는 거 베트남 애들 점심 저녁으로 그거 먹잖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오무엉 볶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밥에 얹어가지고 먹는데. 그렇죠. 근데 비빔밥이 외국에서 잘 되는 미국에서 잘 되는 거는 걔들은 밥 베이스가 아니고 밥에다가 야채를 얹어가지고 그렇게 먹는다라는 건 좀 신기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밥을 베이스로 한 뭐 덮밥류 같은 경우가 베트남에서 얼마나 잘 될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에 그 똑같은 게 스파게티 집 생각보다 없잖아요 이게. 베트남에. 베트남 스파게티 별로 없죠. 생각보다 없어요. 한국에 비하면.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길거리 가면 다 국수 파는데 그 굳이 뭐 그 국수 매일 아니, 먹는 그쵸? 국수 그렇게 비싸게 주고 먹을 필요 있냐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베트남에서 칼국수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내가 당황할 것 같고 이 한국에 있는 면을 베이스로 한 음식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들고 들어왔을 때는 잘 안 될 것 같지 않은가. 그렇죠. 이게 현지인들,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사가 아닌 그치. 해외 그 현지인들 대상으로 장사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특색 있고 이색적인 좀- 음식이되 입맛에는 맞는 음식으로 해야지 그렇죠. 장사가 될 거다. 뭐 생각엔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그런 뻔뻔한 얘기긴 하지만 좀 약간 뭐, 좀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죠. 뭐 짜장면 이것도 의외로 잘 되는 게 짜장면은 이렇게 달달한 정체성이 뭡니까? 한국 음식이야. 짜장면은 한국- 코리안 푸드로 치는 게 코리안 푸드죠. 약간 그 차이니즈 스타일 코리안 푸드. 이거 한국 음식이야. 한국 음식. 그냥 한국 음식이라 보면 돼. 중국 짜장면 먹어봤잖아요. 그치. 그만 안 나. 그만 안 당연하지. 나. 그러니까 그만 안 나. 짜장면이 한국 음식인 건 알아. 그치, 하지만 그치. 우리는 짜장면을 중국식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중식이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짜장면집 여기 그 우리 옛날에 나 남중현 살 때 그 앞에 지금 중국집 그 하신 분 스타 왕짜장. 거기 지금 가게 베트남 사장님 세 개나 했잖아요 여기 지금. 뭐 시내도 있고 뭐 어. 그렇게 있더라고. 그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국 음식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베트남에서 그렇죠. 중국 음식을 먹기는 쉬워요 사실은. 중국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런 달달한 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큰한 면 뭐 이런 거는 한 번씩 호불호가 있을 거긴 하지만도 그 뭐랄까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중국 음식은 아닌 그 뭔가 짜장면이 잘 되는 거는. 네. 베트남도 보면 그렇게 달달한 면은 잘 없잖아요. 사실 분보나뭐 달다고는 하지만 짜장면은 비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좀 그런 마라샹궈. 마라샹궈.
될 것 같나? 왜 잘 됐을까요? 그건 자극적인 맛이 있으니까. 음. 베트남에서는 마라샹궈가 될까? 그 한국 사람들 가서 먹어주니까 아 그러니까 마라샹궈는 너무 강하지 않을까 이상한 사람 먹기에는. 세죠. 세죠. 세기 때문에 그렇다. 와 이상한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지금. 와 수술 못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한 세계 세 개 얘기를 했다가 뭐 세 개까지는 아닌데 베트남 음식은 세계화가 가능한가요? 퍼는 세계적인 요리죠 지금은. 세계적인 요리죠. 라이스 누들은 어디 가나. 그리고 다 있는 거죠. 저는 그 베트남 쌀국수가 퍼라는 거를 옛날에 캐나다에 있을 때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캐나다에 갔는데 포를 먹으러 가죠. 포. 표현이 정확히 포였어. 포. 1, 2, 3, 포. 포가 뭔데? 먹어봤더니 이제 그 국수, 쌀국수더라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도 이제 그 서양 애들한테 잘 먹힌 게 뭐냐면은 그런 거 같아요. 쌀로 만든 국수를 첫 번째 어렵고 두 번째가 그런 식으로 고기 식초에다가 국물에 면을 먹는 것도 좀 특이한 거였으면 세 번째가 뭐냐면 싸게 팔았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만들 수 있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 대용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가능했기 때문에 좀 잘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은 베트남에 있는 그 어설픈 고기 요리 서양에 내놨으면은 작살이 났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지 않는가. 베트남 내에서는 이제 쌀국수와 쌍벽을 이루는 건 분짜 정도로 보면 될까요? 분짜 정도겠죠. 그 짜장면과 짬뽕 느낌 정도로다가 이제 분짜가 분짜와 제일 괜찮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 분짜는 근데 세계화가 좀 쉽지 않죠. 왜냐면은 이 고기값 그렇죠. 그리고 고기를 구워야 되는 이 번거로움, 인건비랑 그렇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래서 손이 많이 간다. 요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백종원 씨 유튜브를 보다 보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식에 뭐 어떤 식으로 베이스를 내는지는 알 것 같아. 되게 생각보다 한식이 만들기가 쉬운 것 같아 보니까. 고추장은 대충 이렇게 하면 베이스고 이게 여기다가 이제 닭갈비 넣으면 닭갈비고 예를 들면 고등어 넣으면 고등어고 이제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간장은 이제 뭐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계란이고 이게 뭐 이런 느낌이 나니까. 제가 한국 요리는 그 맞으면서 요리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군대에서 요리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그 취사병은 아니고 그런 라면 끓이는 사람으로 독립통신소. 그러니까 4명 내지 5명이서 떨어져서 사는 생활을 거의 1년 반 정도 했었으니까 요리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병장 때 빼고는 뭐 다 요리를 이제 그쵸. 해서 먹고 이제 해야 되니까 했는데 요리는 뭐가 없더라고. 없어요. 뭐. 요리는 그러니까 간장, 고추장, 뭐 된장, 그 마늘 이빠이, 마늘 양파 이빠이, 그렇죠. 파 이빠이, 파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그 요리를 끈적거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감자 전분을 좀 넣으면 되고요. 전분을 좀 넣으면 되고. 요리가 좀 밋밋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소스들을 더 넣어주면 되고 요리가 너무 자극적이다 그러면 설탕을 더 넣어주면은 이게 간이 좋아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극적이면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당은 비즈니스구나. 옛날처럼 요리를 잘한다 할매 7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당 위치를 어떻게 잡고 이제 타겟이 누구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이제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식당의 그게 아닌가. 아니 물론 또 우리가 그 30년 50년 전통 뭐 이런 순대국밥 이런 거는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거 또 어느 정도 리스펙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안 믿습니다. 그 50년 국밥 맛있을 리가 없어요. 50년 국밥이 어떻게 더 맛있어요? 그게 50년 전 레시피를 그대로 했으면 50년 전이면은 야 박통때야 박통때 박통도 몇 번 먹었겠어 국밥 그 시장 가가지고 못 먹거든. 야 거짓말이다. 박통 얘기하니까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뭡니까? 그거 있잖아 그거 그 남산의 부장들 재밌어요 그거? 뭐 볼만합니다. 병은이 형 나오는 거 임자. 그러니까 그 박통때가 50년 전이면은 그게 어떻게 맛있냐 50년 전통 국밥이 개인적으로 못 믿겠다. 그렇죠. 남산의 부장 재밌어요 그거. 볼만한데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있어요? 나왔습니다 최근에. 알아 봐야겠다. 어젠가 오늘. 그 베트남은 그 몬타게 막았다고. 뭐. 남산의 부장들. 그 좋은 예고가 아니잖아요, 그거. 임자 밴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좋은 예고 아니거든. 그 돌아가신 내용인데 별로 좋지 않단 말이야. 우리 김재규 씨가 또 그치, 6번으로 가지 않고 남산으로 갔더라면 대한민국 역사 어떻게 흘러갔을까? 별로 바뀌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이게 체포되지 않고. 어차피 체포됐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요? 그 생각은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미국에 있긴 있었는 것 같고 그 미국 책임 안 져줬을 것 같아. 뭐 그랬겠죠. 아니겠습니까? 김재규 씨를 많은 분들 10살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0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권력에서 밀린 사람이 그냥
그 지도자를 땡긴 거 아닙니까? 그 윗사람을 그냥. 아, 그쵸. 그러니까 그걸 뭐 자꾸 열사라고 포장하는데 그 갑자기 생각이 그 밑에서 잘 계시던 분이 왜 갑자기 반기를 들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요거 좀 있지 않았을까 지금. 그래서 이거 바람 좀 넣어가지고 뭐 그런 건데 하여튼 뭐 한식의 좋습니다. 세계와 오늘 뭐 그 한식의 세계화 방송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제 오늘 방송의 주제는 한식의 세계화가 아니라 제 1차 굿모닝 비엔남 그 비대면 회담을 주제로 한 거기 때문에 꼭 그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뭐 간만에 흑역사 나오는 방송인데. 네. 하여튼 뭐 그렇다. 감사합니다. 네.